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실사로, 오브젝트, 이제, 그때는 약간 작은 프랍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큰 오브젝트, 이런 건물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요걸 또 특히나 나주에서 이걸 만드는 이유가, 방학 때, 다른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그 알바를 또 맡긴답니다.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오브젝트 모델링하고 매핑하는 거. 그 저번 거랑 이번 거 포함해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 방학 때 꽤 많이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뭐 아르바로 뿌린대요. 그래서 방학 때 특히나 이거, 여러분이 쉬시면서, 난 좀 알바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좀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수준은 딱 그거예요. 우리 저번에 만든 거랑 오늘 만들 거. 딱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알바 방학 때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모델링하고 매핑하는 거, 특히 이렇게 실사 손맵 그리는 것도 아니에요. 타블렛도 필요 없습니다. 실사로 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모델링 잘하고 포토샵으로 좀 빨리빨리 이렇게 따서 넣을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바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인 나중에 그 금성관에 내산문이라는 거 아마 자료를 이렇게 찾아줄 거예요.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주면은 그거에 대한 거를 모델링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료가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요 정도 주는데 뭐 인터넷에서 찾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가서 찍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 모델링을 하는데 완전 하이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 로우 폴리곤도 안 되거든요. 약간 이게 AR로 구현이 된대요. AR로. AR이 뭔지 아시죠? 휴대폰 갖다 대면 이렇게 뜨게 하기 때문에 너무 큰 용량, 애니메이션 하듯이는 안 되고, 약간 중간 사이즈, 제가 모델링 하는 정도,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 모델링 하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막 스무씩 많이 주시면은 데이터가 커서 AR 게임처럼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실사같이 AR로 만드는 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이미지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 만드시는데 요거는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은 뭐 또 쉽다면 쉬울 수 있죠. 쉽진 않죠. 저번 한 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있죠. 이거는 저번에 한 거보다는 솔직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다 보면 재밌어요. 아무 생각 없이 모델링하고 매핑하기에는 딱 편한 거예요. 그리고 두 팀을 이뤄서 해도 됩니다. 둘이 같이 해서 나는 모델링만 할 테니까 너는 매핑만 할래? 라고 해도 되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돈을 놀아 가져도 되고 방학 때 알바를 뭐 하고 싶은 친구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하나씩 해보자. 그러면 얘 뭐 모델링 하자면 이렇게 해서 박스를 먼저 갖다 놔야겠죠. 자, 큰 틀을 먼저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자, 오브젝트를 진행할게요. 네, 바닥이 대략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건물에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게 뭐냐면, 요거와 요게 몇 미터 되느냐, 뭐 그거를 정하는 거거든요. 네, 요거 크기 정하는 거예요, 크기. 여기서. 그래서 탑뷰, 그러니까 숫자 3번 탑뷰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90m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크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크기 정할 때 쓰는 게 요겁니다. 네. 그래서 딱 재면 되고요. 너무 큰 거 같으니까 조금 작게 할게요. 다시 뭐 모델링은 어차피 나중에 또 수정하면 되니까 저거는요 한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내산문이라고 해서 이게 아까 말한 그 금성사에 저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있는 그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위 하나 또 갖다 놓을게요. 네.
요거 따로 한 건데, 요거 따로. 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 살짝 더 큰가? 아주 살짝만 더 크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건물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실린더네요. 그러면 추가에 실린더, 메쉬에 실린더 하나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하나 가운데에서 네, 4번 정도 되는 거로. 그러니까 얘에 처음에 여기 실린더 다시 한번 열게요. 추가에 실린더 하는데 처음에 할 때 요 개수는 벌텍스 개수는 웬만하면 12각으로 맞춰주세요. 통일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상으로 돌리거나 뭐 그런 거 할 때는 12각 정도면 적당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스무싱 두면 이렇게 12각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12각 정도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12각 정도 아까 처음 실린더 열 때 12각은 대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까 2 누르시고 그 다음에 Alt X 누른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그리고 이거 모델링은 꼭 브렌더로 안 하셔도 돼요. 모델링 매핑은 본인이 익숙한 맥스 마야로 모델링 매핑은 맥스 마야로 진행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각자 좋아하는 걸로 하세요. 저는 브렌더 했기 때문에 브렌더를 하는데 맥스로 모델링하거나 마야로 모델링 매핑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에 스무싱 끄고요. 다시 여기에 스무싱을 줘볼게요. 일단은 이제 스무싱 아예 그냥 추지 말죠. FX에서 스무싱 꺼볼게요. 그냥 플랫으로.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그리고 얘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네, 요거 기둥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맞춰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더 크게 해서 여기 끝까지 여기 맞춰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진짜 2번 봤을 때 다시 오브젝트 모드에서 2번 봤을 때 Alt X 눌러서 여기를 선 한 번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1번 스케일 툴로 여기를 좀 벌려줄게요. 여기를 벌려줄게요. 네, 여기 살짝 젖거든요. 얘도 살짝 벌려줄게요. 네, 이렇게 기둥을 Alt X에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게 뭐 4번이죠? 해서 일단 여기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네, 이렇게 하나 있어야 되겠고 얘네를
합치기 할까요? 그냥 나중에 또 저거 해도 되니까 합치기로 합쳐버리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시고 F3번이죠. 톱뷰. 그리고 Alt X 누르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얘를 하고 취소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한 요쯤에 갖다 놓고요. 그죠? 한 요쯤에 갖다 놔야겠죠?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12개가 되는 것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또 해서 한 요쯤에 갖다 놓고요. 컨트롤 V에서 한 요쯤에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예. 나중에 더 정확한 위치는 F3번 컨트롤 취소해서 나중에 또 정확한 위치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이트는 살짝 가려놓고 카메라도 가려놓읍시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큰 기둥은 됐죠. 네. 그런 다음에 얘 박스로 만드는데 얘 지붕이 어떻게 생겼냐면 팔각 지붕이라고 해서 얘 되게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지붕 중에 얘 모양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팔각형으로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번 꺾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번 꺾여서 그래도 탈작 지붕이라고 해요. 되게 독특한 그 건물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한번 처음에 모델링,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천천히 형태를 잡아가시면 돼요. 저런 거 할 때는. 자, 일단은 먼저 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양이 되게 특이한데 일단은 요 지붕이라 생각하고, 자, 스케일을 키우고요. 그죠? 그리고 자, 1번 눌러서 3번 눌러서 얘를 올려줄게요. 스케일도 이렇게 모이면 대략적인 요 지붕은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지붕이라면 그 약간 탑뷰에서 볼게요. 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한 번 더 나눠줘야 되겠죠. 선이. 다시 에디트 모드에서 선을 한번 이렇게 또 나눠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꺾이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레프트 뷰, 그러니까 프런트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팔작 지붕이라고 해서 이렇게 꺾인다라는 의미예요. 네, 되게 독특한 그 사례가 보기 힘든 이렇게 꺾인다는 지붕. 네, 요게 팔작 지붕이라는 거죠.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런 지붕이 있다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측면에서, 완전 측면에서 볼까요? 약간 네, 요 형태가 맞긴 맞는데, 그죠? 이렇게 형태가 되는 게 맞죠? 네. 파일에 세이브 해제 해서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 놓을게요. 여기에 내 산문 이렇게 뭐 그냥
영문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요 형태를 띄우는 건데 되게 독특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Alt X 눌렀을 때 얘네가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형태를 띄웠죠. 이렇게 크게. 그리고 얘네가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면 될 것 같네요. 살짝 많이는 아니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큰 형태가 대략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 잡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 밑에는 요건 지워주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이거 저기 두께 주면 되니까 한번 누른 다음에 얘는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델리트 베이스 해서 여기는 이렇게 지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큰 형태는 나오게 되죠.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여기가 이렇게 내려왔네요. 이렇게 내려와요. 요거는 내가 볼 때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것보다 그러면 얘가 펴지니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펴지니까 더 힘드니까 차라리 얘를 튀어나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네, 저도 이걸 처음 만드는 거라 네, 당연히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지 좀 감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 박스가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탑뷰에서 봤을 때 박스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메쉬 추가 큐브 하신 다음에 Alt X로 봤을 때 네, 이렇게 된다는 의미죠. 네, 이렇게 해서 저기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가 원래는 끝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하시고 차라리 얘를 조금 휘어지게 하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얘를 잘 프론트에서 봤을 때 네, 뭐 휘어져 그런 건 나중에 하죠. 뭐 사실 Alt X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짝 나가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죠? 이쪽도 살짝 나가게 이렇게 작업을 지붕을 맞춰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지붕이 요렇게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요렇게도 되어 있네요. 그죠? 되게 특이하다. 그죠? 한번 탑뷰 에서 봤을 때 오브젝트가 얘가 Shift 키 눌러서 한쪽만 만들어서 복사하면 되겠네요. 할 때 회전할 때 예. 회전해서 이렇게 맞춰줄게요. 네. 여기 끝에 맞게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네.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게 약간 모양이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네, 이번 거는 저번 거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있죠. 네, 근데 하다 보면 형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감을 좀 못 잡을 수 있어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답은 해봐야지 뭐 늘죠. 또 탑뷰에서 볼게요. F3번 한 다음에 Ctrl C, Ctrl V 다시 이동해서 저도 이런 거 할 때 보통 모델링 할 때 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오히려 편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돼요. 틀리면 수정하면 되니까. 네.
그죠? 여기에 좀 맞추고, 좀 맞추고 3분 눌러서 여기 또 맞추고 이렇게. 네, 대각선 맞추기가 당연히 제일 힘들죠. 근데 오늘 얼추 맞았습니다. 여기를 또 F3 탑뷰에서 봤을 때 살짝 앞으로 이렇게 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가 F3 탑뷰에서 봤을 때 Alt X 눌러서 반투명하게 보시고요.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 네, Alt X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모양이 얼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살짝 높죠? 그러면 얘네 두 개 선택해. 요건 참 좋은 것 같아. 이거 맥스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선택 안 하면은, 마야나 맥스는 하나당 하나밖에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떨어져 있어도 다른 오브젝트라도 선택하면 같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다시. 네. 처음 로폴일 때 좀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이렇게 해도 뭐 벌써 형태가 많이 나온 것 같죠? 네. 완벽하게는 똑같이 아니겠지만 하시다 보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뭐 저기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계단도 있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네, 얘로 계단 한번 만들어 보자. 계단이 몇 개죠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이네요. 그죠? 얘가 세 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나와주게 되고요. 그죠? 근데 여기 기점으로 이렇게 좀 맞춰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또 이렇게 나와주기도. 네. 얘네가 두께를 또 이렇게 맞춰주고. 네. 그러면 한 번, 두 번. 아, 이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구나. 그죠? 하나, 둘. 얘까지가 세 개네. 자세히 보니까.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수정하면 되고. 네, 그럼 이렇게 계단도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네, 여기에 맞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세이브 한번 하시고요. 사실 관건이 요거예요. 요런 거. 그리고 저것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관건이 제 모양을 조금 더 볼게요. 큰 모양은 나왔고, 이 지붕 하나 만들어서 쟤네 좀 나중에 복사해 주면 될 것 같네요. 얘네 모양을 조금 더 다듬기도 하고. 쟤네가 둥글게 되어 있는 건가? 네, 약간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요거가 여기 각지게 좀 더 수정하고 복사해 줄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나중에 둥글게 좀 한 다음에 다시 복사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방에 나중에 복사하면 되니까 뭐 큰 걱정 없습니다. 저건 나중에 복사한다 치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는 뭐 굳이 할 필요 없고 나중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사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여기에 구조를 좀 보니까 박스적인 컨트롤 C 컨트롤 V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까지 올려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돼 있다는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도 같이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자르고 얘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한옥 짓는 거 보면 여기다 잘라서 못을 박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건축물 보면 되게 예쁩니다. 이렇게 잘라서 거기다 박고 여기서 해서 그러니까 홈을 파서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저도 잘 그런 걸 몰랐는데 뭐 가끔 이렇게 뭐 어디 문헌 찾다가 혹은 저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 건축물이 참 이뻐요. 저도 나중에 그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한옥에서 살고 싶다? 네, 진짜 그 뭐 나이가 들은 걸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한옥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 경주 같은 데 가면 그 한옥마을 있잖아요. 가보셨나요, 여러분? 저 한옥마을 가면 너무 잘 해놨어요. 거기 한옥에서 사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네, 일반 뭐 모텔보다는 좀 비싸겠지만 옛날에 그 겨울 때 특히 쌉니다. 겨울 때 그 무슨 사이트죠? 그 야놀자? 뭐 그런 데 같은 데 가보시면 겨울때 좀 저렴하게 조금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옥 같은 데서 잡았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여기 갖다 놓고 여기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마치 저거 하는 느낌으로 하면 되겠죠.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복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얇은데 얘는 되게 두껍네요. 그죠? 되게 특이하다. 가운데의 저 기둥은 그죠? 이 기둥은 굉장히 두껍네요. 아, 그리고 얘는 사각형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 음, 얘는 사각형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네 둘은요. 그죠? 그것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음, 요렇게 돼 있고 요게 자세히 보니까 위로 두 개가 돼 있네요. 자세히 보면 네. 아, 이게 두 개가 돼 있구나. 네, 되게 특이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요. 이 가래가.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네. 이렇게 해놓고 스케일을 좀 작게 한 다음에 얘가 좀 내려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렇게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씩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특이한 것 같아. 아무튼 얘도 그러면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맞춰줄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게 저렇게 돼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두껍죠? 조금만 더 얇게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가운데에 기둥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여기 박혀 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저거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제 요걸 지워버리고요. 요거 얘랑 다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잖아요. 얘 선택할 때 하나 선택하고 우리 키보드에서 방향키 위 누르면 이렇게 선택되거든요. 그리고 지워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델리트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쫙 선택 델리트 스페이스 하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굳이 뭐 저 지울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지우는 분들은 저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왜냐면 얘가 둥글어요. 되게 저것도 되게 특이하다. 이것도 90도로 네, 여기 보면 되겠죠. 세워져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박혀있네요. 저 기둥이 여기 이렇게 박혀있네. 그죠? 네. 그러니까 사진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 조합해서 좀 만드는 거예요. 현장에서 봤으면 당연히 더 좋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저도 사실 안 봤거든요, 이거. 근데 이렇게 그 한옥 모델링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 우리나라의 진짜 저거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걸 정말 느낍니다. 감탄해요, 저도. 진짜 튼튼하게 졌구나. 그리고 일반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짓는 것보다 한옥 한 채 짓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아시죠? 되게 비쌉니다. 한옥 엄청 비싸요. 그래서 한옥에 사는 저는 로망이라고 그랬지 한옥에 살기는 힘들 것 같아. 너무 비싸.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작은 기둥이 얘랑 연결하고 있네. 참 구조가 되게 특이하다. 얘랑 작은 기둥이 또 연결돼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안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줄게요. 해서 작게 해서 또 작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걔가 한 요쯤 돼 있는 게 아니라 한 여기 이렇게 보여야 맞겠네요. 그죠? 느낌이 여기서 뷰가 맞으면 되잖아요. 컨트롤 컨트롤 V 이렇게. 네. 그리고 얘가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여기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할게요. 와 여기 안에는 진짜 복잡하다. 그죠? 네, 요거는 나중에 뭐 매핑하고 요런 거 봐서 하면 되니까 지금 저거를 꼭 완료해서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요런 기둥 있죠. 요런 거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 정도만 해줘도 큰 형태 나오는 것 같아. 와 여긴 진짜 복잡하다. 여기 안쪽은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바깥쪽만 최대한 보이는 데 위주로 진행을 할게요. 네, 그러면 겉에서 볼 때 한 이렇게 모양이 얼추는 나왔습니다. 그죠? 네,
이제 여기서 저거만 해주면 되겠죠. 지붕 모양하고 이제 저런 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완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크게 했네요. 내가 아까 이거 훨씬 더 작게 해야겠다. 둥근 게 해서 훨씬 더 작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이게 실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율을 안 맞추면 나중에 되게 안 이뻐요. 이런 건 실사 크기 생각보다 저런 게 비율이 되게 작습니다. 네. 작아서 너무 크게 하시면은 그게 더 오히려 어색해요. 그리고 얘네는 거의 지붕이 핵심이죠. 지붕이 핵심인데 얘네는 이렇게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 석가래 같이 이렇게 하나 만든 다음에 걔를 쫙 복사해 주면 돼요. 오히려 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히 생각하면 하나 복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쫙 붙여넣기 한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얘를 하나 복사할게요. 하고 얘도 90도로 이렇게 이 방향을 스케일에서는 로컬 방향으로 할게요. 마야 맥스도 다 로컬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멀 방향으로 해요. 됐다 이제. 로컬 방향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두께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요. 네. 아까 이 오브젝트 이건 마야는 또 다 있습니다. 글로벌 방향은 이 방향. 그죠? 무조건 XY축이 정해져 있는데 로컬은 무조건 오브젝트 방향으로 돼서 이렇게 되면 모델링하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석가래를 스케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걸 좀 잘하냐면 저도 옛날에 저기 뭐죠? 이런 걸 했었어요. 이런 비슷한 거 뭐죠? 한옥 같은 거 만드는 거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재밌게 작업했거든요. 그리고 맞춰주고 이게 몇 개인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그리고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네 개. 저거 이렇게 쫙 복사할 때 컨트롤 V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 짜르륵 복사하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저거 맥스 마야 있듯이 한번 짜르르 쫙 복사하는 게 있으면 훨씬 더 편한데 그리고 여기는 저기 뭐야 숫자 2번 눌러서 스케일로 여기는 찌그러질 필요 없겠죠? 네, 그리고 다시 오브젝트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개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9개가 되겠네요. 아까 여기 40개 정도 됐죠? 30개에서 40개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냥 우리가 만드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좀 약간 실사 기반으로 하는 거면 좀 비율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 여기 10개가 이 정도니까 하나 둘셋넷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좀 거리가 맞겠죠? 아 이거 정렬이나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기 뭐야 미러 복사로 아니 저거 복사로 그 맥스마야에 그냥 인스턴스 복사 돼 있으면 그거는 좀 아쉽다. 그러면은 작업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그래서 이거 아까 말했듯이 지금 요거는 내가 저 브랜드로 가르치고 있지만 그 외주 작업할 때는 할 사람은 맥스나 마야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차피 이거 눈대적으로 어느 정도 해도 돼요. 완벽하게 정확한게 하는 게 더 나중에 그때 되기 좀 어색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되겠죠? 여기서부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 들어가고요. 네, 얼추 맞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아까 40개, 이게 10개니까 40개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이 정도면 거의 맞네요. 네,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3, 4개 정도 더 많은데 어차피 끝부분이라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이 저기 얘네를 잘라주는 거예요. 컷으로 얘네를 잘라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를 먼저 이렇게 쫙 자르는 것보다는 확실히 지붕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이쁘죠. 자르는 것보다는 얘네를 조금 더 완성하고 그 다음에 자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조금 더 올려주고 그죠? 한옥 중에 이게 약간 어려운 것 중에 하나네요, 이건. 자, 일단은 여기 이렇게 됐다고 치면요. 여기 이렇게 가려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려지니까 이 가려지는 부분을 잘라버리면 되겠죠. 네, 저거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탑뷰로 볼게요. F3번 눌러서 탑뷰. 그리고 와이어도 보겠습니다. 와이어도 네, 이렇게 볼게요. Alt X에서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랑 합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제 로컬 방향이 아니라 이제 다시 글로벌 방향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얘는 좌우 반전 미러에 X축 땡 미러에 Y축 땡 가끔 이렇게 X축 Y축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요걸 안 해서 그래요. 오브젝트에 적용을 그때 모든 변환을 꼭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할걸 여기에 자 오브젝트에 적용의 모든 변환 한번 해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러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X축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모델링 할 때 정중앙으로 안 돼 있어요. 얘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수정해 주십시오. 그죠? 얘는 맞는데 얘를 좀 수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여기에 맞춰줘야 되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아요. 그러면 오브젝트 모드에서 여기서 이제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를. 얘는 삐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주면 되겠죠. 여기를 컷으로 잘라주면 되겠네요. 얘 에디트 모드. 얘랑 선택한 다음에 얘를 스컬핑 모드? 아니 에디트 모드로 가시고 얘를 잘라주는 거예요. 혹은 더 쉽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컷으로 잘라주는 게 제일 난데 어떻게 하면 여기 예쁘게 맞출까요? 다시 여기를 에디트 모드에서 사실 이게 제일 자르기 편해요. 네, 이렇게 잘랐죠. 그럼 요 뒤쪽 있죠. 뒤쪽도 이렇게. 네, Alt X 봤을 때 네,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쪽을. 어차피 여기는 가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숫자 3번 눌러서 네, 지워볼게요. 3번 눌러서 X에서 3번 눌러서 델리트 페이스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잘린다고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는 게 얘는 잘라주고 얘 세 개만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복사하면 되니까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 잘라주고 얘를 복사하는 게 더 빠르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고 여기 아까 1이 잠깐 Alt X 눌러보면 중심축을 저거로 바꿀게요. 오리진의 중심으로. 네, 이렇게 지오메트리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Alt X 누르고 그 다음에 얘도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 네,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서 다시 에디트 모드로 가서 그리고 컷으로 자를게요. 아까 잘랐었구나 여기. 그죠? 컷으로 잘랐으니까 이 뒤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얘로 이렇게 난도질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하면 드래그 하시고 다 끝났으면 오른쪽 마우스 하면 되거든요. 그럼 다시 3번 누르면 다시 3번 누르고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델리트 페이스 하면 다시 Alt X 누르면 이렇게 여기 선택이 안 됐네요. 델리트 페이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지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마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도 로컬 방향이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 자르고 이렇게 내려도 되겠다. 오이 이렇게 할걸. 그죠? 뭐 사람 마음이에요. 얘는 그 오리진 항상 중심축을 지오메트리로 바꿔주십시오. 자 무슨 말이냐면 얘 지우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리고 점을 다시 오브젝트 모드 점을 Alt X에서 오브젝트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 자른 다음에 그걸 복사하는 게 제일 편하네. 예, 이걸 뭐 알아서 하십시오. Alt X에서 얘 근데 로컬 방향을 꼭 오브젝트 모양으로 하세요. 왜냐면 그 방향으로 하시려면 이 글로벌로 하면은 진짜 밤새도록 당겨야 되고 망가집니다. 다시 짜잔.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저장 한번 할게요. 네. 저기 큰 모양이 또 나왔어요. 그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느낌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거의 처음에 약간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브젝트로 만들다 보니까 형태가 나왔습니다. 시간 되면 저 안쪽에서 많이 만들어 주죠. 뭐. 자 그리고 얘네도 지워버릴게요. 예, 두 번 하기 제일 싫죠. 얘를 합쳐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축을 자, 얘 보세요. 오리진 설정을 오리진 커서로 이동하면 여기로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를 미러를 이렇게 X축으로 해버리시면 반대편 쉽게 복사가 되겠죠. 간격 좀 조절해주고 우리가 치수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인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옥 예쁜 한옥이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얘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얘 두께 한번 줄게요. 잠시만요. 얘네가 살짝 두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께 한번 줄게요. 이 두께 주는 게 얘도 저거 리셋 한번 하고요. 메시에 오브젝트에 한번 먼저 줘볼게요. 얘 누르시고 모디피 추가해서 두께 주는 거. 두께 주는 게 면을 두께 주는 거. 잠시만. 자, 뭐였죠? 모르면은 제 카페에 뭐라 그랬죠? 네이버에 카페에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다고 그랬죠? 여기에 자 이종욱 선생님에 가보시면 아니 브렌더니까 브렌더 하고 면을 두께 주는 거 면을 두께 주는 거 어디 있을까요? 잠깐만 면을 두께 주는 거 여기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편하게 중심축 바꾸기 두께 주기 솔리디파이 여기 있네 평면을 두께 주기 모디파이어의 솔리디파이 여기에 모디파이어의 솔리드파이 요거네요. 요게 두께 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두께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럼 얘 두께를 좀 더 높여볼게요. 네, 이렇게 두께가 같고요.
근데 얘 꺼보고 얘 저걸 해볼게요. 오브젝트 변환을 저걸 할게요. 변환을 아까 이제 적용을 모든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리드 아까 파이 해버리시면 어떻게 잡으냐면 아까보다 훨씬 더 이쁘게 나온다 이렇게. 그죠? 솔리드 파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께를 주잖아요. 그러면 더 이뻐요 훨씬. 오브젝트 중심, 오브젝트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 두 개까지 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쟤는 그냥 생각해보니까 살짝만 두께 줍시다. 잠깐 솔리드 파이 다시 한번 줄게요. 해서 두께를 살짝 줘. 이 정도만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F4번 눌렀을 때, 3번 눌렀을 때 여기 반대로 좀 더 일로 나와야 돼. 아 여기 벌텍스가 여기가 꼬였네. 왜 이러지? 알텍스로 봤을 때 솔리드 파이 쪽이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네, 누가 봐도 어색한 부분이 보였죠 방금? 네. 그러면 수정해주면 되겠죠? 응? 여기 또 안 그러네? 내가 볼 땐 저기 뭐 점 정렬하다가 뭐가 잘못됐나봐요. 아무튼 자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다시 나왔고요. 이 석가래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자세히 보시면 네 여기도 있고 요 안쪽에도 있어요. 요 안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살짝 복사돼야 돼요. 나중에 요거 된 거 있잖아요. 네 와이어 끄고볼게요. 한 거 요 안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복사 쫙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얘를 복사해서 이 안쪽으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요거라는 거죠. 아 이거 선택이 안 됐구나. 여기서 얘 빼고 얘 빼고 걔를 나중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주라고요. 그래 합치기 할게요. 얘네 예, 어차피 지워줄 거거든요. 이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합치기. 세이브 한번 하고 해야지. 합치기. 무슨 말이지? 아무튼 응? 이렇게 해주려고 해요 나중에.
근데 얘랑 얘랑 왜 못 합칠까? 합쳐지는데? 아까 왜 저거 안 합쳐졌지? 왜 또 다시 또 합쳐져? 여기서 우리 저거 있잖아요. 이거 컷 에디트 모드에서 뿅뿅뿅 이거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게 이거 어차피 나중에 UV 피고 다시 복사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안 해도 상관이 없네요. 다시 F3번 오브젝트 모드에서 Alt X 누르고 델리트 델리트 페이스 오리진 지오메트리 한 다음에 예, 처마 밑에 보시면 저거 넣을 수 있는 거 있죠? 예, 저것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더 이쁘다라는 거죠. 얘는 조금 삐져나가니까 이렇게 작게 해야지. 네,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두 개 이렇게.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원래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붕만 넣어도 확실히 느낌이 확실히 틀리거든요. 그죠? 한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붕 마무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안 보이는데 여기 위에 천장 쪽 요거 더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앞에도 여기 좀 더 복사 한번 해주고 네, 그렇게요. 그리고 저 반대편은 어차피 또 복사해주면 되니까 아까 요거 한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90도로) 돌리고 맞는데? 여기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다. 오예. 뭔가 되게 쉽게 한 느낌이다. 그죠? 잘 맞는데? 위에 지워주면 되겠다. 3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네. 델트 베이스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얘도 F3 부분으로 봤을 때 요까지는 다 지워버리고 델리트 페이스 오른쪽 마우스에서 델리트 F4에서 델리트 페이스 몇 가지 더 지우자. 델리트 페이스 네,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에서 얘 중심축 얘 복사하기 전에는 이런 거 리셋 엑스폼 하듯이 적용을 꼭 모든 축 변환 한번 하시죠. 그리고 얘가 아까 똑같은데 계속 반복인데 3D 컷으로 바꾸면 이렇게 중심축 바뀌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저거 미러를 이번에 Y축으로 그렇죠.
하면 Alt X 누르면 짜자잔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미러를 이번에 Y축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짜잔 됐다. 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그럴싸하게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반대편이나 이쪽이야 저쪽은 나중에 텍스처 한 다음에 복사해주면 되니까 굳이 크게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오브젝트로 다시 경계박스 중심으로 오리진을 지오메트리로 이동하고 두 개를 합쳐주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세이브 한번 하시고 슬슬 오브젝트가 많아지니까 겁나니까 세이브 한 번씩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작게 하고요. 네, 왜냐면 튀어나오니까. 네, 이렇게 처마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 심한 들이게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와우, 그럴싸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보시면 큰 힘 안 들이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텍스처링까지 마무리 할 거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못하고요. 제가 이거 텍스처링 한 거를 여기에도 올려놓지만 저기에도 올려놓고요. 여기 텍스처링 하는 거 1학년, 2학년 나눠서 할 거거든요. 1학년 한 친구들은 요거 보시면 되고요. 저기 그죠? 잠깐만요. 정보를 부산반에서 봤을 때 X로 봤을 때 네, 이렇게 돌려줄게요. Alt X로. 네. 다시 오브젝트 모드. 네. 뭔가 되게 많았는데 이런 건물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가 뭐냐면 복사거든요. 복사를 잘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복사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오브젝트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관건은 복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최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 텍스처링 할 때도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얘를 텍스처링하고 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얘 텍스처 한 다음에 얘 다시 복사, 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요거 하나 한 다음에 다시 쫙 복사하든가 해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UV가 잡기가 굉장히 쉽겠죠. 네. 그래서 남은 시간에 모델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이제 저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다듬어 줄게요. 얘네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거 조금 더 신경 써 줄게요. 끝이 둥글어야지 이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2번 프런트에서 봤을 때 모양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얘 자세히 보면 여기 위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에디트 모드로 간 다음에 컷을 좀 나눠주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숫자 1번 누른 다음에 Alt X 누르고 여기도 나눠주고 여기도 나눠주고, 그죠? 그 다음에 W 눌러서 저기 둥글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말이죠. 네, 그래야 여기서 봤을 때 Alt X를 볼게요. 네, 그렇게 훨씬 더 이쁘죠. 네, 박스인 거보다는 네, 당연히 네, 둥근 게 이쁘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이런 거 건물 보면 이쁜 게 요런 끝에 요런 처마가 되게 이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쁩니다. 끝이 살짝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선을 좀 더 나눠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숫자 1번 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쁘죠. 네. 이렇게 약간 배불뚝이가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 코라 그러죠. 버선코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렇게 오브젝트를 생각을 해줬을 때 훨씬 더 이쁩니다. 약간 이렇게, 그죠? 그 끝이 지붕 처마 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써줄수록 이뻐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이제 슬슬 삐져나온 것들, 얘는 오리진 좀 지오메트리 중심으로 다시 살짝, 그죠? 네,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게. 그리고 얘도 사실은 조금 조절해주면 더 이쁘겠죠? 네, 조절해준 다음에 조금 다시 복사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2번 누르고요. 같은 방식이 되겠죠? 여기를 한번 나눠줄게요. 하고 위로 살짝 이렇게, 그리고 얘도 살짝 올라가게 돼야 조금 더 이쁠 것 같네요. 그죠? 오브젝트도 참 맨날 생각하는 거 보면 진짜 원화랑 똑같거든요. 이게 신경을 쓰면 쓸수록 이뻐집니다. 약간 귀찮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신경을 쓰면 쓸수록 이뻐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고난이도죠. 대각선에 있어가지고 제일 싫어한다 저런 거. 살짝만 조절해주세요. 네. 원래 저기 처음부터 저기서 모델링해서 갖고 와야 더 이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거, 그죠? 네. 이렇게 하니까 또 이 버선코가 확실히 더 이뻐졌어요. 네. 이렇게 끝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니까 훨씬 낫죠. 아까 그 사각이고 그럴 때보다 훨씬 더 낫어요. 그리고 얘네 나중에 여기 4번 눌러준 다음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기 얘 선택하고 이렇게 스무싱 주십시오. 그럼 틀려지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반대로 스무싱을 플랫으로 하고요. 그런 게 더 이뻐요. 이렇게 스무싱 끝부분 주는 거. 이렇게 쉐이드 스무싱 주면 끝부분이 더 이뻐집니다. 왜 이렇게 타 보이시죠? 왜 이렇게 타 보일까? 플랫으로 볼까? 네. 아무튼 자, 이렇게 보이고, 나중에 이런 거 좀 껴서 오브젝트 몇 개 여기다 축축 박아주면 이쁠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매핑하면서 이런 거 있죠? 뭔지 모르는데 좀 이렇게 하얗게 된 거, 그런 거 같이 해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칠할 때 자체에 여기는 좀 하얗게 칠할 겁니다. 나중에 얘네처럼요. 그리고 그거 한 거를 여기다 좀 복사해서 탁 넣으면 좀 뭔가 더 그럴싸해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복사해 줄게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미러를 X축,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미러를 Y축 하면 짜자자잔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얘네는 이 반대편은 얘네 다 한 다음에 복사해 낼 거예요. 네, 이렇게 팔각지붕처럼 이렇게 됐네요. 이 안쪽이 얘가 안으로 좀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뭐야 인셋 살짝 주고 익스트루드 살짝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요거 모양이 느낌이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네 저게. 자 요렇게 하니까 네, 오브젝트가 더 재밌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런 거 봐서 조금 더 추가해주고 봐서 이쁘게 해주려면요. 네. 요렇게 하니까 그래도 팔각지붕 형태의 요 건물이 나는데 지금 요 상태에서 요 상태보단 저기 나중에 매핑하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이쁩니다. 그리고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뭐라 그러지? 약간 조금 더 찌그러지면 이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네, 옆에서 봤을 때 아무튼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75분. 네, 여기까지 해서 모델링까지 오고 마무리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까지 모델링 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죠. 네. 뭐 요거 모델링하고 매핑 하는데 그러니까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하니까 하나 만드는데 하루에 한 그래도 진짜 맘 먹고 하면 2-3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델링하고 매핑 하는 것까지 알바 원하는 분은 저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 연락이 오거나 스타트하게 되면은 개별적으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요런데 요런 것도 더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이뻐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큰 틀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각이 보입니다. 그래서 텍스처링 하는 거 다 제가 1학년 수업 같은 거 유튜브에다 링크해 놓을 테니까 꼭 유튜브에 제가 카페 혹은 카페에도 링크 해 놓고 유튜브에도 요거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도 올리기도 하지만 요거 완성된 영상은 유튜브에도 꼭 올릴게요. 그러면은 요거 2개 만든 거 보시고 그냥 참고해서 또 방학 때 알바하면은 조금 더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다음 시간에는 지금 뭐 아까처럼 요거로 저거 텍스처링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